안녕하세요. 생활과 법률 7주차 첫 수업 시작합니다. 어, 이번 이제 생활과 법률의 법률 규정 부분 맞고요. 행정 규칙까지 끝나면 이제 어, 이런 분야를 끝나서 마지막에 형법, 판례 이런 식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했던 내용 한번 지금 문제 풀이하고 있는데요. 볼게요. 청소년 보호법의 유임에 따라 위임이란 거는 법적 권한의 일부를 주는 게 위임이죠. 위임. 제정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반 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 기준은 법규 명령에 해당되며 그 기준에서 정한 과징금 액수는 정액이 아니라 최고의 한도액, 최고로 줄 수 있는 금액이다. 자, 시행령으로 정한 대통령령이죠. 시행령으로 정한 처분 기준. 이거는 당연히 법규명령에 해당되겠죠. 문제 없죠, 그죠? 8번. 지금 법규명령이란 건 뭐냐면, 이 법규명령이란 법률의 규정이잖아요. 즉, 법률의 규정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 이걸 의미합니다. 8번.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자, 법률에서 권한의 일부를 을에게 위임해 줬어요. 근데 을이 안 받고 병에게 권한을 주는 건 안 되겠죠.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이중으로 법위임 금지 법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수권법의 내용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 불령은 장관이죠. 시행규칙의 장관은 시행규칙이죠. 불령의 개정 절차가 대통령령에 비하여 용이한 점을 고려할 때 재위임에 의한 불령의 경우에도 위임에 대한 대통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은 전혀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안 된다. 허용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에 특정 사항의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특정 사항의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재위임이 뭐한다? 허용된다. 그대로 법위임은 중요한 키포인트 뭐다? 그대로 법위임은 안 된다. 자, 법규 명령에는 대통령령과 시행령인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인 총리령 부력이 있다. 맞죠? 법규 명령인 시행령인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은 뭐가 있다? 총리령과 뭐가 있다? 부령이 있다. 맞죠? 그래서 총리령과 부령이 있는데 누가 높으냐? 이건 아니라고 그랬죠. 역할에 따라 다르죠. 20번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 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 형식은 법규 명령이 아닌 고시와 훈령, 예규와 같은 행정규칙이라도 상위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자 상위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상위 법령과 결합. 자,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콜라에 물을 섞어도 콜라, 떡에 밀가루를 섞어도 떡. 법령에 결합한 거는 뭐한다? 법규명령.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되어야 된다. 이해되죠? 20번 별표, 결합, 보충, 공무원 임용령 35조의 2와 그 위임을 받은 총무처 이규, 대우 공무원 및 필수 요원의 선발 지정 등 운영 지침은 이로 말미암아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면 뭐한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가능하겠죠. 기본권 침해를 받으면 바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5년간의 응시 자격 제한을 규정한 공무원 시험의 부정행위자 5년간 자격 맞죠? 경찰 공무원 임용령이니까 대통령령은 법규명령이죠. 46조 1항의 숙권 형식과 내용에 비춰 이를 행정청 내부의 사무 처리 기준을 정한 재량 준칙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에 해당하고 위 규정에 의한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닌 뭐다? 기속행위다. 자, 기속이란 거는 사람은 구속, 기관은 기속이라고 했죠. 법적으로 기속이란 거는 따라야 한다. 기속의 의미는 따라야 한다. 따라야 한다.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과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된다는 것이 확정됐다. 자,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됐다. 이거는 대법원 판결에 있다면 대법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알려야 되겠죠. 자, 지체 없이라는 의미는 통지받은 다음 날까지가 지체 없이죠. 지체 없이라는 말은 통지를 받은 다음 날까지를 지체 없이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의 대학 입학고사 주요 요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 처분은 아니지만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뭐다?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입시 요강은 대학 입학고사 주요 요강, 입시 요강은 국민들이 따라야 되죠. 국민들이 따라야 되는 것은 액션은 아니지만 헌법 소원의 대상에 되는 공권력 행사에 포함된다.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별표할게요. 국립대학교 입학고사 주요 요강은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뭐다? 공권력 행사다. 따라서 대학도 여기에 대한 행사를 잘해야 되겠죠. 너무 과하거나 이탈하거나 그러한 행사는 안 된다. 왜냐하면 공권력은 공적인 권력에 있는 힘이다.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겠죠. 24번 법령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그 근거한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처분도 무효가 된다. 위헌 판결 결정이 났다면 모든 처분이 중대 명백하기 때문에 무효가 되겠죠. 중대하고 명백하다. 그러면 무효 사유가 되겠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그거는 무효 사유가 된다. 자, 법규 명령의 위임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나면 무효죠. 선고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 명령도 당연히 효력을 뭐한다? 잃어버리겠죠. 자, 법규 명령이 위헌 결정이 났어. 그죠? 위헌 판결 났대요. 위헌. 그러면 거기에 따른 명령도 효력이 있나요? 법률이 엄마가 무너지면 그 근거한 것도 무너지면 효력을 다 상실하겠죠. 그죠?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뭐냐면 이거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천안시청에 뭔가 액션, 처분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천안시청에서는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충남도청에 민원을 넣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행정심판이라고 하죠. 심판. 천안시청에 민원을 넣고 충남도청에다 안 되면 민원을 넣는 행정심판.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 보류 기관인 행정자치부의 최고 마지막 보류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들어가지고 그죠? 심판 청구를 재심리, 재결합할 때의 처분,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 명령엔 대통령 통일령 부령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죠. 나중에 훈령 예규 고시는 규칙에도 포함되죠. 자,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하면, 법률에 위배하면 무효죠. 위법이죠.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 폐지 등 적절한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맞죠?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뭐한다? 이에 따라야 한다. 맞죠? 모든 게 합리적 타당은 맞습니다. 자, 법규 명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죠. 왜냐하면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다. 그 자체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비록 행정입법의 형식으로 발의졌으나 처분할 법규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 직접 뭐한다? 법률 효과를 가져올 때는 예외적으로 항고소송에 뭐가 된다?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처분 법규로 원래 일반적 추상적이 맞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처분이 됐다는 내용이라면 그 처분의 피해자는 억울하니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소송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 한 번 더 할 거예요. 억울하니까 소송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불합리한 처분을 받았으면 억울하면 뭐가 된다? 소송. 이제 행정소송은 기관에 대한 것은 항고소송이 가능하다. 억울한 것, 억울한 사람이 하는 거, 항고소송. 명령과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 자, 헌법 위반, 법률 위반. 헌법이나 법률의 여부가 이제 재판의 전제가 될 때는 이런 액션이
액션으로 피해를 봤다. 문제가 있다.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갖는다. 자, 명령과 규칙이 법률에 위반됐다 안 됐다를 판단하는 것. 당연히 대법원에서 최종 심사할 권한이 있죠. 넘어갑니다. 28번째 별표. 대법원 역할이 이 대법원의 역할은 중요하다. 대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해야 될 걸 안 했다. 해야 될 거를 자기해야 할 거를 안 했다. 해야 될 거 안 하면 위법이죠. 확인 소송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에 관한 분쟁이어야 되고 추상적 법령에 관하여는 재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인 권리 의무의 직접적 변동 초래를 초래한 것이 아니어서 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위임받은 명령은 범위 내에서 법규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나 집행명령은 총리령 불령이라고 그러죠. 자, 집행하기 위한 명령은 법규적 사항을 새로 규율할 수 없다. 대통령령 위임명령은 법규적 사항을 규율할 수 있으나 직접 집행하는 명령은 법규적 사항을 규율할 수 없다. 위임명령 대통령령에서 법규적 사항을 규율할 수 있으나 거기에 따라야 하는 집행명령은 법규적 사항을 규율할 수 없다. 법규란 거는 법률적 규정을 해서 대외적 구성이 나왔죠. 따라서 위임명령 권한이 50%라면 30% 정도 위임을 받으면 할 수 있겠죠. 자, 권한을 받은 위임명령에 따라 규율할 수 있지만 집행명령은 법규적 사항을 규율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법과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치과 전문의 자격시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위임, 권한을 위임했다 이거죠. 권한을 일부 줬다, 이 일부. 그리고 장관이 위임을 일부 받아가지고 치과 전문의 자격시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 규칙을 개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이거를 그러면 권한을 받았으니까
시험, 이 치과 전문의 자격시험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되겠죠. 조항도 만들어야겠죠. 근데 이걸 안 했어. 안 했으니 문제가 있죠. 부작위범이죠. 부작위는 위법.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별표. 헌법이 위반된다. 따라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뭐한다? 인정된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인정된다. 32번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제정한 규칙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자, 기본권 침해는 무조건 뭐다? 헌법소원이죠. 기본권이 침해된 거는 뭐한다? 헌법소원일감이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죠. 3번 집행명령은 대통령령이죠. 집행명령은 새로운 법규사항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명령은 불령이죠. 맞습니다. 위임명령, 대통령령과 달리 법률이나 상위 법령에 개별적 명시적 수권이 없어도 당연히 집행명령이기 때문에 헌법 75조와 95조에 근거하여 발령할 수 있다. 집행명령은 집행명령 하면 그 대통령령에 따라서 이행하는 거죠. 그죠?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발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 법률에 지나서 대통령령과 각부 장관 불령이 있죠. 이 행정기관의 행정입법, 오늘날 되게 중요하고 커진다고 그랬죠. 역할이 커졌죠. 전문적인 기술적인 입법사항이 증대하고 행정현실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탄력성 있는 입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나오죠. 행정입법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합니다. 그렇죠. 행정입법이 필요하고 오늘날은 행정입법이 증대하고 있다. 판례는 대통령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재 처분의 기준에 대해서 법규 명령으로 보고 있죠. 당연하죠. 반면 불령 형식의 제재 처분의 기준은 내부의 어떤 그 업무 관련이라고 하면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다. 맞죠? 어떤 그 기관의 집행적인 성격, 이런 거는 모두 어떤 내부적인 속설이 크다. 행정규칙형으로 볼 수 있다. 판례는. 판례입니다. 36번. 법률의 유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죠. 행정청 내부에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뭐다?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이다. 행정조직의 내부의 장, 명령하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거로서 행정명령, 이 안에 내부의 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이다. 맞죠? 조례가 집행행위에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 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헌법 법률 명령 조례죠. 자, 이렇게 한다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조례는 억울하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액션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38조 1항 13조에 의하여 피고 적격이 있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적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권한이 없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법 19조 2항 제9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액션기관으로서 조례의 형식을 발생시키는 공표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피고 적격이 있는 처분. 피고로서 적격이 있는 처분. 이 처분이 이 처분은 외부에 표시하겠죠. 자, 처분 외부에 표시하고 공표권이 있죠. 처분은 외부에 표시하고 공표권이 있다. 처분, 외부 공표권. 맞죠? 자, 학습 정리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구속하는 것. 자, 국가와 국민을 구속하는 것은 법규죠. 맞죠? 법규 중에는 행정 주체는 물론 국민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갖는 규범을 뭐라 한다? 외부 법규로 한다. 행정기관 조직 내부에만 효력을 갖는 규범을 내부 법규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1항과 제85조 2항은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기관인 병원에서 적정한 진료비보다 부당하게 과다 청구하거나 환자에게도 적법한 본인 부담금에 비하여 부당하게 과다한 요금을 부담시키고 이거는 못하게 하는 거죠. 부당 과다 청구죠. 부당 과다 청구. 복지부 장관은 그 병원에 대하여 업무 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왜 부과할 수 있다? 보험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 대통령령은 요양기관의 업무 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은 별표, 기준을 정했다 이거. 별표로 별표 얼마 기준을 정한 거죠. 제정된 별표는 대통령령이 정했다면 제정된 별표는 뭐 이렇게 표 있잖아요. 뭐 한 달 영업정지 50일, 2번 걸리면 150, 3번 걸리면 300 그런 식이죠. 별표. 이런 별표는 국민과 서울행정청 및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 법규 능력에 해당하겠죠.
법규명령은 행정권이 정립하거나 일반적 추상적으로 규정된 행정 주체와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 효력을 갖는다. 맞죠? 자, 첫 번째 수업이 조금 어려웠었나요? 하지만 이 내용 의미만 꼭 시험에 낼 문제는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흐름, 법률이 있으면 대통령령인 위임명령이 있고 시행령인 그 다음에 각부 장관, 행자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 그 행정조직의 총 내부인 장관령 집행명령이죠. 여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읽다 보면 해결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뽑으라면 하나만 뽑으라면 법규명령은 행정부, 국민 모든 사람을 구속시킨다. 따라야 된다. 이것만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